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샤오미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하지 못했던 거를 샤오미가 하고 있죠. 전자 회사가 전기차를 작년에 처음으로 생산해서 작년에 판매량만 21만 5천 대였습니다. 샤오미 SU7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3 월에 월 판매량이 2만 9천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 완성도와 이 인기와 판매량을 봤을 때 '야, 이게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맞나?' 이런 의심까지 하고요. 만약에 이런 성공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샤오미의 이런 주가나 아니면 샤오미의 이 OEM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샤오미 CEO를 괜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도 또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또 그거 하려고 하면 또 영상이 또. 근데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영상을 짧게 많이 올리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올리면 많이 안 보던데. 그래서 그것도 좀 의문이고. 제가 유튜브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매번 정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 조회수가 팍팍 늘어나고 대형 유튜버가 안 되니까 매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중국 전기차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 샤오미 SU7이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많고 "역시나 중국 전기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 아직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이거 샤오미의 대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 드리고 중국 전기차 수준이 진짜 테슬라를 그대로 뺏기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는데 '야, 이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전액 지금 전 차가 이제 전체 다 이렇게 불에 타 버렸죠. 그래서 전선 화재가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타고 계시던 여대생 3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까운 이거 사고이긴 한데 사고는 사고고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다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SU7 3명 사망 사고가 주목받으면서 샤오미의 주가는 5%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5%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샤오미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샤오미 주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샤오미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오미 주가는 그간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1년 보면은요. 뭐 20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도 1년 수익률이 190% 예요. 그래서 그간 많이 올라서 좀 PER도 높아지고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이 제가 샤오미 영상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이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시장은 언제나 옳다. 금도 고점이 닿았다." 저는 이거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써 주시면 뭐 그러려 할 텐데 이렇게 뭐 주식 다 알아 이 사람은 뭐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었냐고요. 그래서 샤오미 자율주행 여자 3명 사망한 거는 왜 얘기 안 하삼 뭐 얘기 안 하삼 이렇게 하면서 중국 좋은 기사만 나르는데 장단점도 같이 보여야지 안 좋은 기사만 안 올리냐. 이게 중요한 거는 장단점을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일단 안 되고요. 일단 시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좋은 얘기 해 봤자 유튜브는 안 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유튜브는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봐요. 좋은 얘기를 해야 보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쓴소리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물론 "한국 망한다.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거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하면 많이 되는데 뭐 "테슬라 주식이 망한다." 아니면은 "뭐가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주식 갖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악플만 달리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쓴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저는 쓴소리 했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쓴소리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욕만 먹고 조회수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좀 여러분들이 정보 얻기에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버나드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안 좋은 기사는 왜 안 올리냐니 시간도 없고 일단 올리려고 했어요. 샤오미 이거 S7 하고 나서 이거 좀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근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거 악재가 아닌데? 이거 호재인데?' 이걸 보고 놀랐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대학생들이 지금 고속 충돌로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샤오미가. 그래서 샤오미가 운전 개입하기 전에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한 주행 데이터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샤오미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주행 그 자세한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 샤오미가 이렇게까지 기술력이 높았구나.' 이런 주행 모드에서 있었던 자세한 데이터까지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 놓고 그걸 또 이제 사고 났을 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다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맨날 자동차 사고 나면 그 자동차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록을 어떻게 찾아 갖고 또 국가수에 의뢰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고 바로 나오잖아요. 샤오미나 테슬라나 얘네들은 기록을 아예 남겨 놔 버리니까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 버리니까 이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 사고로 3 명이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 사건은 지금 25년 3월 29일 오후 10시 44분경 중국 안우이성 더저우 여기 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했는데 쭉 뭐 "문을 열 수 없어서 탈출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샤오미의 플래그십 전기차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보고된 사망 사고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이 나서 탈출을 못 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사고가 났으면 다음번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한 사고는 뭐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샤오미의 성명에 따르면 표준 버전 SU7인 이 차량은 공사 구역에 접근했을 때 NOA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이게 지능형 주행 보조 모드에서 116km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지능형 보조에서 116km 주행을 하고 있었고 차선은 장벽으로 막혀 교통을 반대편 차선으로 우회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스템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경고를 발령한 후 감속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수동 조작을 하고 제동과 조향을 계속했지만 약 97km 그러니까 97km 시속 97km죠. 그래서 속도로 콘크리트 장벽에 기둥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을 켜 놓고 약간 이게 주행 보조잖아요.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시를 안 하고 아마 쪼금 다른 데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돌 후 이 샤오미의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자동으로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회사는 즉시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소유자는 당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샤오미 SU7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대생 3 명이 운전을 했다는데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소유자 뭐 가족 중에 다른 소유자가 차를 빌려줬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가 아니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차량 탑승자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 응급구조대가 파견되어 오후 11 시쯤에 현장을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탈출을 못했을 것이다. 샤오미의 이런 S7도 전기차니까 문이 안 열려서 탈출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샤오미 이런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 개의 지금 차 문에 있잖아요. 4 개의 문에 각 도어 패널에 여기 지금 기계식으로 비상 해지 장착 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이걸 버튼을 누르거나 뭐 당기거나 하면은요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그러니까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리면 몰라도 만약에 이렇게 "탈출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세 분은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었거나 그렇게 됐지 않을까. 너무 세게 충돌을 당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정신이 그러니까 기절을 하고 계셔서 탈출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쪼금 생각이 듭니다. 예. 볼 수가 있으면 배터리가 손상되더라도 이렇게 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 자세한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자세한 이거 주행 기록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뭔가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기록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시 27분 17초 초별로 이게 데이터가 지금 기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NOA 활성화 116k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28분 17초 경미한 주의 분산 경고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분별로 나와 있는데 36분 48 초에 NOA가 "핸들을 잡아 주세요." 경고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44분 24 초에 NOA가 감속 요청과 함께 "전방 장애물에 유의하세요. 유의하십시오." 이렇게라고 경고를
발령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별로 나오네. 25 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NOA에서 운전자가 인계받아 수동 주행 모드로 진입을 해서 이때 좀 잘못됐죠. 스티어링 휠이 왼쪽으로 22도 회전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31%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초별로 나오잖아요. 이게 전방 장애물에 유의하십시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초별로 나오면서 늦은 거죠. 1 초, 2 초, 3초 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1 초, 2 초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오른쪽으로 1도 회전 이거는 아마 충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충돌을 해서 예 그냥 움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이 38% 일단은 지금 보면 거의 뭐 100 킬로 넘는 속도에서 22도 왼쪽으로 이렇게 이 회전을 했으면은 만약에 전방 장애물을 피하려고 아마 회피 기동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 이게 제대로 이거를 작동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 이런 걸로 사고가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PM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10시 44분 오후 10시 44분 26 초에서 28초 사이에 콘크리트 장벽과 차량이 충돌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 초에 차량에서는 이제는 그 이머전시 콜 있잖아요. 이머전시 콜이 트리거 됐고요. 그래서 이머전시 콜이 연결이 됐는데 사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및 응급 서비스에 연락. 그래서 지금 보면 10시 45분 06 초에는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이루어졌으며 비소유주가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2시 47분 15 초에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파견됐고요. 11시 오후 11시 경에는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별로 그다음에 분별로 이게 기록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초별, 분별로 이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아 이 정도 기술력이 샤오미가 갖고 있었구나.' 물론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 기술력 그러니까 이렇게 초별로 데이터가 쌓이려고 하면 차량에 이런 저장되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에서 이렇게 초별로 기록되는 게 샤오미의 중앙 데이터 센서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저장이 되고 돼야 하고.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다 된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아 샤오미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테슬라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정도까지 기술력을 처음 전기차에 뽑아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있잖아요. 테슬라도 자율주행하다가 이 오류가 떠서 사고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믿으면은 이런 사고까지 나오니까 좀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좀 전방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든 좀 뭐라고 해야죠? 장애물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럴 때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율주행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리오토 회장 있잖아요. 리오토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며 몇몇 유명 사고 이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진정한 기능과 한계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용어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자율주행이다. 막 테슬라에서도 아예 뭐 오토파일럿이다. 아예 자율주행이 뭐 다 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율주행 걸어 놓고 너무 딴짓을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다. 지금 이렇게 딴짓할 정도의 자율주행 수준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를 바꿔야 된다." 리오토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야 된다. 이 부가 설명하지 말고 L2는 운전 지원, 그다음에 L3는 자율주행 보조, 그다음에 L4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L5는 드라이브레스 드라이빙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옷을 박아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도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만 해 놓고 거기에 막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과장 광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놀랐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서 이 사고 기록을 보면서 '아 테슬라를 진짜 이게 벤치마킹하고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이런 기술력까지 있구나.' 그래서 이 신뢰성이 오히려 샤오미 자동차에 전기차에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후에 사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리오토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중국 전기차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우리나라랑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랑은 여러분들 대화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대화해 봤자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애들이랑은 대화하지 말고요. 이미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기차 이 기술력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급이 아니에요. 테슬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샤오미 그래서 지금 3 월에 29,000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이 사고 이후에도 아마도 그래도 저는 '잘 팔릴 거다. 샤오미가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3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내놓은 게 SU7 인데 이 세단인데 테슬라 모델 3보다 판매량이 같은 기간 동안 높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모델로 YU7이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 모델 Y 이 SUV를 타겟으로 해서 라이벌로 해서 이걸 내놓는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주행 테스트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행 테스트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찍히는 게 몇 개 보였습니다. 그래서 YU7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테슬라 모델 Y도 구경을 하고 왔는데 아 진짜 이거를 봤을 때 '중국 전기차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중국 전기차 수준이 '아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진짜 이 다이소스 기술도 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는 이런 서스펜션 기술까지도 중국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U7까지 나온다고 하면 샤오미의 이런 판매량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진짜 기대가 되고요. 올해 판매량 목표가 350,000 대라고 하거든요. 350,000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았을 때 '진짜 중국은 멀리 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보면서도 중국 기술을 볼 수가 있네요. 참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으면 여러분 많이 좀 봐 주시고요. 제가 짧게 영상을 많이 올리면은 여러분들 많이 봐 주셔야 제가 짧게 짧게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